강의 들어가 보죠. 인플레이션 증거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근데 앞에 요 말, 자산 인플레, 자산. 제가 이제 자산 인플레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진짜 인플레이션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뜻은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신종 인플레죠. 자산 인플레. 사람들이 소비는 하지 않고 자산을 집중 매입하는, 물가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데, 뭐 통계상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데 자산이 집중 매입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말을 해왔는데, 뭐 너무 간단하죠. 자산 인플레 증거는 너무 많죠. 지금 전 세계,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주식, 전 세계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초저금리, 최대 유동성. 이게 다 돈에서 시작되는 일이죠. 돈에서 시작되는 일이죠. 제가 부동산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원인은 돈이다. 이 얘기, 뭐 부자본법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지금 이제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떨어진다, 어쩌다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풀이 없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고가다, 비싸다, 이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짜 한 치 앞도 못 보는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있고요. 대폭락이죠. 대폭락. 뭐 그냥 벼락거지란 말이 나타나게 된 거죠. 다 자산 인플레이션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게 밑에 보시다시피 진정한 물가 인플레이션도 다가오고 있다. 시작됐다고 봐요. 초기 단계에 있다 보고요. 자산 인플레이션도 이게 막바지일까? 막바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른 후에 터질 것이냐,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23년도부터 떨어진다, 뭐 25년도, 6년도부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정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그러면 한국 부동산만 상승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뉴스를 좀 보고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1월 27일 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 미국 집값 7년 내 최대폭으로 급등하고 있다.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7년 내 최대폭으로 급등하고 있다.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이어서 부동산까지 들썩거리고 있다. 교외 주택 수요 급증, 주택거래 14년 내 최대. 모기지 금리는 2.7%대 역사상 최저. 돈이 넘쳐. 당분간 미국 집값 추가 상승할 듯. 그 미국 주택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뉴스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엄청난 급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도심 엑소더스, 미국 미친 집값, 교외, 지방 다 불붙었다. 고드만삭스 등 우리 뭐 JP 모건이든 간에 지금 뭐 다 같은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뉴스 보면은, 미국 주택시장이 미쳤다. 올해도 집값 더 오른다. 2,6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미국도 버블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주택시장이 아주 화끈하게 달아붙었다. 불이 붙었다. 작년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이 500만 건이 넘는 수준으로서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났고, 버블 절정기였던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교외 주택과 중소도시가 집값 급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유는 첫째,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와 유동성 덕분이다. 둘째, 코로나로 인한 주택 가치의 재발견이 새로운 수요를 폭발시켰다. 셋째, 코로나 양극화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 물론 이 기대감은 말 그대로 기대감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이 주식이 저 기대감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오차가 생길 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넷째, 지난해 평균 나이가 32세가 된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섯째, 주택 공급 감소와 재고 부족이다. 여섯째, 미국 정부의 주택 관련 각종 지원책이 주택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도 영끌, 주택값, 고공행진, 버블 논란. 미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 사기 열풍이다. 영끌이 전 세계 글로벌 단어가 되고 있네요. 밀레니얼 세대의 영끌이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분석이 나왔다. 미 도시 집값 3개월에서 15% 급등이면 3개월에 15%면은 이거는 생 날린 거죠. 여기는 그냥 전쟁인 거예요. 지금 전쟁터고 이것은 거의 아수라장이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3개월에서 15% 급등이면 잠깐만 돌아와서 보면 그러면 한국 부동산은 정말 많이 오른 것이냐. 자, 이 부분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닌데 정말 한국 부동산만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냐. 이 부분을 보고자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간 한국 집값 상승률 OECD 국가 중 뒤에서 6번째. 하위권이란 소리네요.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 분석. 최근 1년간 변동률 42개 국가 중 26위 했고 5년간 변동률은 뒤에서 6번째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비교적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란 이야기다.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 지도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 반기 주기로 이제 발간하는 건데요. OECD 자료를 가지고서 좀 보기 쉽게 각색한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러시아는 15.8% 변동률을 보여서 가장 집값이 많이 뛴 나라로 기록됐고 그 뒤를 룩셈부르크 13%, 터키 9%, 폴란드 7.9% 쭉쭉쭉 가고 우리나라가 최근 1년간 한국 주택가격은 OECD 자료로서는 2.2% 한국 주택가격은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2.2%로 봤을 때 러시아 15%나 룩셈부르크 13%, 터키 9%, 폴란드 거의 7.9%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요 관련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에서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 지도 요 각색한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1년치 변동률 명목주택 그러니까 순수한 명목가격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반영된 실질 주택 가격도 뒤에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국가별 명목주택 가격 지수고 1년 변동률 기준인데요. 좀 볼까요? 지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2.6%, 러시아 19.2%, 터키가 21.9%, 폴란드가 10.9%, 포르투갈 7.8%, 네덜란드 7%, 스웨덴 5.8%, 호주 6.3%, 체코가 7.7%, 멕시코 5.8%, 미국이 5.6%, 캐나다 5.7%, 한국이 2.6%. 2년치 보겠습니다. 2년치 명목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2년치.
러시아 22.6%, 터키 24%, 폴란드가 20%, 체코 17.6%, 헝가리 13%, 포르투갈 18.7%, 멕시코 15.5%, 프랑스 9%, 네덜란드 15.8%, 한국이 2.3%. 이번엔 명목주택가격 5년치 보겠습니다. 러시아 41%, 터키 70%, 체코 50%, 헝가리 63%, 포르투갈 51%, 멕시코 45%, 미국 33%, 캐나다 37%, 네덜란드 42%, 노르웨이 19%, 한국이 6.9%, 호주 12%, 일본이 8%네요. 10년치 보겠습니다. 터키 188%, 스웨덴 54%, 체코 58%, 멕시코 87%, 헝가리 70%, 칠레 84%, 포르투갈 40%, 독일 62%, 중국 66%, 호주 38%, 일본 13%, 한국 17% 나왔네요. 이번엔 인플레가 반영된 실질 주택가격 보겠습니다. 1년 변동률 보면은 러시아가 15.8% 엄청나네요. 한국이 2.2%, 그 다음에 프랑스 4.7%, 포르투갈 6.7%, 터키 9%, 스웨덴 4.8%, 네덜란드 5.3%, 캐나다 5.4%입니다. 실질 주택가격 5년치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31%, 독일 28%, 러시아 14%, 스웨덴 18%, 체코 36%, 그리스 7%, 헝가리 41%, 스페인 21%, 멕시코 18%, 미국 24%, 캐나다 30%, 일본 6.6%, 한국이 1.6%네요. 실질 주택가격 마지막으로 10년 변동률 보겠습니다. 10년을 보게 되면 한국이 1.9%네요. 이것은 인플레가 반영된 것입니다. 캐나다 48%, 미국 31%, 멕시코 24%, 헝가리 31%, 칠레 31%, 체코 34%, 스웨덴 36%, 터키 17%, 노르웨이 27%, 한국 1.9%. 이번엔 임대료, 임차 가격 지수 변동률 보겠습니다. 1년 기준입니다. 터키 9.6%, 포르투갈 2.7%, 미국 3.4%, 멕시코 2.8%, 네덜란드 2.6%, 대부분 1.5에서 뭐 터키는 9%가 넘으니까 좀 과하게 올랐고, 헝가리 4.8%, 뭐 폴란드 5.8%, 체코 3.7%, 스웨덴 1.5%, 한 2% 내외가 많은데 한국이 0.1%입니다. 자, 임차 가격 지수 5년치 보겠습니다. 터키 56%, 스웨덴 5.9%, 헝가리 30%, 멕시코 13%, 미국 19%, 포르투갈 10.8%, 영국 5.6%, 네덜란드 11%, 노르웨이 9%, 핀란드 10%, 한국 4.4%입니다. 임차 가격 지수 10년 변동률 보겠습니다. 터키 107%, 헝가리 43%, 칠레 50%, 미국 37%, 멕시코 25%, 러시아 66%, 핀란드 29%, 네덜란드 29%, 한국 22% 나옵니다. 10년치 임차 가격 지수 변동입니다. 이번엔 임대료 대비, 이 임차료 대비 주택 가격 지수 보겠습니다. 임차료 대비, 그러니까 뭐 전세가 대비 매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러시아 18% 1년치입니다. 터키 11%, 이탈리아 3%, 미국 2.2%, 캐나다 3.8%, 네덜란드 4.4%, 프랑스랑 포르투갈이 약 5%, 폴란드도 약 5%, 체코 3.8%, 한국이 2.5%입니다. 호주가 7.5%네요. 임차료 대비 주택 가격 지수 5년치 보겠습니다. 스페인 21%, 러시아 29%, 독일 27%, 네덜란드 27%, 포르투갈 36%, 멕시코 28%, 캐나다 29%, 미국 11%, 스페인 21%, 헝가리 25%, 그리스 14%, 폴란드 11%, 일본 8.9%, 호주 11%, 한국 2.3% 나옵니다. 뭐 10년치는 오히려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네. 임차료 대비 주택가격 지수 10년치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나와요. 뭐 아무튼 간에
다른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살 수가 없어. 못 살아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이것은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여러분 한글로 번역한 그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OECD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원본 데이터예요. 주택 가격 관련된 지수인데, 일단 명목 가격 지수 잠깐만 보면은, 19년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변화, 명목 가격 주택인데,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코리아. 201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OECD가 판별한 한국의 2020년도 이 명목 가격 주택 지수는 108.1포인트가 나오네요. 뒤에서 6등. 그리고 심한 나라들이 180, 179, 160, OECD 평균은 129.8. 한국이 108.1이 나옵니다. 이번엔 실질 주택 가격 보겠습니다. 인플레와 소득이 반영된 거죠. 한국은 계속 하위권입니다. 201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102.2가 나옵니다. OECD 평균이 118.7이고 심한 나라가 153, 144, 134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서 몇 등이에요? 7등 했네요. 당연히 국가 수치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 어딨냐? 여기 있네요. 한국이 여기 있네요. 104. 임대료가 많이 오른 나라가 아닙니다. 심한 나라는 이제 이거는 비하면 안 되겠지만 터키 161.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가 131. 심각하네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 있어요.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 뭐냐면은, 이건 소득 대비 가격 비율입니다. 소득 대비 가격 비율. 그 국가,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이 전체, 수익을 인구수로 나눠서 이제 비교해 봤겠죠? 소득 대비 가격 비율 보면 한국은 순위가 더 내려갑니다. 오히려 1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96.2가 나옵니다. 심한 나라가 138.4%.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소득은 많이 못 늘었는데 집값만 엄청나게 오른 나라라는 소리겠죠? 한국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4등 했네요. 96.2. 이거는 OECD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OECD 데이터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올랐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이 정말 많이 올랐는가? 지금 다른 나라들 상황은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빨리 가져봐야 돼요. 어떻게 전 세계 부동산이 다 오를까? 왜 그럴까? 아니, 우리나라가 자꾸 부동산이 왜 오를까에 있어서 여러분 자꾸 수요 공급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수요 공급 중요한데, 제가 잠깐 판소해 볼게요.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인데요. 맨날 리바이벌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복습을 안 하시니까. 옛날 영상을 안 보시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부동산이 왜 오를까? 부동산이 왜 오를까? 왜 오를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 경제 전반에. 그게 뭐다? 돈의 가치 하락이다. 저금리, 유동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제1 원리고, 왜냐면 부동산이라고 해서 경제에서 돈 떨어져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종속된 상품군이니까요.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 부동산 자체적인 상승 원인이 있다. 자체적인 원인. 이게 뭐예요? 공급의 문제다. 공급도 두 가지 측면의 공급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신규 아파트를 창출해내는 입주.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입주. 두 번째, 매도자분들이 팔겠다는 매물. 둘 다 공급이에요. 이 위에 거는 장기적인 공급. 밑에 적어놓은 것은 단기적인 공급.
단기적인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 다 뭐다? 장기 공급은 하세월이에요. 언제 나올지 몰라. 3기 신도시 입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단기 매물이 문제지. 이게 이제 금방 뽑을 수 있는 매물인데 단기 매물이 왜 없다? 양도세 중과세 팔 수가 없다. 상담하면 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못 판다. 양도세 중과세가 너무 크다. 팔 수가 없다. 다 증여했다. 증여했기 때문에 5년간은 못 판다. 다 임대 등록해놨다. 임대 등록해놨기 때문에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은 못 판다. 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단기 공급도 없고 장기 공급도 없지. 장기 공급은 변수가 많고 단기 공급은 규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나오기가 어렵고 올 6월달이 되면은 양도세 최고 세율은 82.5%로 올라가니까 더욱더 팔기 어려워지겠네요. 더욱더 팔기 어려워지겠네요.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인 다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둘 중에서 1번 문제도 문제고 2번 문제도 문제인데 지금 현재 둘 다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2번 문제가 먼 훗날 해결이 난다. 이것만으로 정말 1번 문제 해결 없이 이거 해결해서 2번 문제 해결해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그거는 난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더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모든 국가가 신규 입주 물량이 없고 모든 국가가 규제책으로 단기 매도 매물이 없습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공급이 다 급감한 상태입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가 도시계획이 다 다르고 인구구조가 다 다르고 정책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시에 전 세계가 공급이 막히겠습니까? 그럼 원인은 뭐예요? 전 세계의 원인은 뭐예요? 이거지.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돈이. 이거 뭐. 근데 이거 해결은 진짜 어렵죠. 답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뒤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끝이 굉장히 비극적일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1번 때문이에요. 1번. 이것은 집을 지어내면 되지라는 2번 문제의 해결책. 아니 규제를 없애면 되지라는 2번 문제의 해결책과 1번 문제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많이 오른 나라가 아니랍니다. 저도 참 황당무계할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오늘 강의 깁니다. 오늘 강의 길어질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난치병 어린이 후원도서 여러분 많은 분들 구입해 주셨습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재 우리가 좀 7천만원 후원했고 5차 난치병 어린이 기탁이 조만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도서 후원 계좌에 1,000만원이 넘게 또 쌓였습니다. 5차 후원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어갑니다. 압구정 부동산이 또 움직인다. 네, 여러분. 압구정 부동산이 또 움직인다. 이거 무슨 소리죠, 지금? 압구정 부동산이 또 움직인다.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지 설명드립니다.